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 유평 시간인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칼 윤이라는 미국 재미교포인데요. 사업가이면서 대한민국 자유수호를 위해서 적극 활동하시는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오늘 FN투데이에 칼럼을 게재했는데요. 제목이 윤 대통령님 부정선거 관련 최소한의 개혁이라도 하십시오입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대장동 복마전의 핵심 김만배가 며칠 전 벌인 자해소동으로 그의 녹취록에 등장했던 50억 클럽 멤버들 이름이 다시금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그중에서 특히 주목되는 인물들은 대법관님들, 이재명의 대선 출마의 길을 터주었던 권순일의 알쏭달쏭 판결문과 그를 둘러싼 재판거래 의혹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또 다른 한 명은 조재현, 성대 출신으로 김만배와는 동문이고 김명수의 오른팔이라고 세간에 알려져 있다. 그동안 여러 가지 구설에 휩싸였던 법무법인 대류가주에서 오랫동안 변호사를 하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대법관에 임명된 이력도 눈길을 끈다. 조재현이라는 이름이 그의 딸과 함께 50억 클럽에 등장하자 그는 서둘러 기자회견을 열어서 본인의 무고함을 이런저런 자료들을 배포하면서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대선이 있기 전인 지난 2월의 일이니까 어쩌면 이재명을 지지하던 사람들은 그의 당선을 강하게 확신하고 있던 시점일 것이다. 게다가 정말 만약에 선거 조작에 연루된 인물들이 있었다면 그들이 갖고 있던 이재명 당선에 대한 확신 정도는 오죽했을까? 대장동 일당의 주범들이 최근에야 태도를 바꾸어 자백과 폭로를 이어가고 있지만 당시만 해도 문재인 검찰의 덮고 가기식 수사는 혐의 당사자들에 대하여 꼬리 자르기식, 적당히 덮고 넘어가기식이 대세였다. 그런 와중에 보란듯이 이루어진 것이 조재현의 기자회견이었고 그때 참관했던 기자들의 전언에 의하면 그는 준비한 자료를 황급히 읽어내리고 정작 중요한 내용의 의혹들에 대해서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답변 없이 자리를 떴다고 한다. 똑같은 장면은 7.28 연수울 선거무효소송 판결 법정에서도 재현된다. 핵심 내용과는 그다지 큰 연관이 없는 몇 가지의 지엽적이고 피상적인 사실들을 나열해서 자신이 마치 사실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듯함을 부각한다. 정작 숨어있는 진실을 호도하기 위한 얕은 술책이다. 그러나 감추어야 할 내용이 워낙 엄중하고 명명백백하다 보니 주절주절 내뱉는 말과 글은 보통의 상식으로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기 어렵고 궤변들로 점철되어 있다. 결국 그에게 중요한 것은 논리나 상식이 아니고 대법관이라는 직위를 이용한 통광 의례의 형식일 뿐이다. 기자회견을 통하여 소상히 밝혔다. 그러니 나는 전혀 50억 클럽과는 무관하다. 7.28 선거무효 소송에서 땅땅땅 판결했다. 그러니 더 이상 부정선거는 없다. 이걸 노리는 진실과는 무관한 통광 의례의 껍데기가 필요한 것이다. 부정선거에 대한 논란이 오래 가다 보니 주변에는 요즘 들어 피곤해하는 분들도 많다. 그러나 선거가 조작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실상이 아직도 제대로 밝혀지고 있지 않다면 이는 결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부정선거가 지금 세상에 가능해? 라는 분들이 가장 먼저 깨우쳐야 할 내용은 과연 누가에 대한 인식이다. 부정선거를 획책하는가? 나는 종북 주사파 공산주의자들을 의심한다. 그들에게 선거란 요식행위의 하나일 뿐 결코 신성하거나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는 의식은 없다. 어떤 식으로든 조작할 수만 있다면 요량껏 주물러서 권력을 쥐는 게 우선이다. 부단히 허술한 선거제도의 틈을 노릴 것이고 긴 시간 필요한 준비도 할 것이다. 조혜주 같은 협조자를 키우고 선관위에 무소불위의 준사법권, 준경찰권을 부여하고 김밥은 되고 치킨은 안 된다 따위의 코미디 같은 공직선거법을 덕지 덧칠하면서 비선거권들의 입에 재갈을 물린다. 너덜너덜 누더기 공직선거법은 시종일관 뭐는 하면 안 되고 뭐는 될 듯 말 듯이고 뭐는 봐줄까 말까식의 이헐령 비헐령 코미디 같은 조문들로 가득하다. 마음만 먹으면 선관위에게 미운 털 박힌 놈, 감히 선관위에 대드는 정치인은 하시라도 골로 보내기 딱 좋은 걸레쪼가리로 보일 정도이다. 게다가 현행의 선거제도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 보아도 허술하고 의심이 가는 것이 한둘이 아니다. 전자개표기? 요즘 세상은 고도의 해킹 기술이 무섭게 진화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안전할까? 사전투표지의 QR코드? 왜? 어수선한 개표 현장에서 전자개표기는 고속으로 돌아가는데 개표 참관인들이 과연 실효적으로 개표 감시를 할 수 있는가? 실제 개표 카운팅과 무관하게 설정된 표시값으로 선관위의 현황판에 숫자가 나타난다면 그걸 누가 무슨 수로 잡아낼까? 선관위는 왜 말 많은 서버 공개를 하지 않는가? 왜 스캔된 이미지 파일 원본을 삭제했는가? 왜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사에 응하지 않았는가? 왜?
의심이 가는 정황이 한둘이 아니건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소된 것은 없다. 결국 강제 수사가 필요한 것이고 현실 권력의 개입이 싫든 좋든 요구되어지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최근 행보는 칭찬해줄 만하다. 임계점까지 다다른 노동, 연금, 교육개혁을 임기 중에 인기나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고 밀어붙이겠다는 약속은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그나마 위안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에 못지않게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선거제도에 대한 개혁이고 헌법기관이라는 방탄 속에서 썩을 대로 썩고 이미 국민 신뢰를 상실한 선관위에 대한 대대적 개혁이다. 부정선거에 대한 대대적 수사가 아직도 부담스럽고 감당하기 버겁다면 윤석열 정부는 현행 선거제도와 관련하여 최소한의 할 일들이라도 하여야 한다. 부정과 외부 조작에 대하여 취약하기 짝이 없는 사전선거제도를 유지하여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전자개표기도 마찬가지다. 수상하기 짝이 없는 QR코드 사라져야 한다. 당일 투표 후 선거함에 대한 보관이나 이동 없이 당일 각급 투표소에서 즉시 수개표하여 참관인들의 실효적 감시가 가능하여야 한다. 선거 후의 사후 감사제도 또한 필요하다. 선거소송법관들이 선관위의 수장을 맡는 어처구니 없는 현행 구조 또한 바로잡아야 한다. 선관위와 공직선거법에 대한 대대적 개혁과 개정, 어쩌면 이것은 집요한 저들의 선거 조작을 미수에 그치게 하고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사람들의 노고와 염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고 그가 늘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정의, 공정, 상식이 숨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시금석이 아닐까? 자, 이렇게 칼윤이 진짜 제대로 된 날카로운 글을 FM투데이에 실었네요. 저는 여기에 100% 동감합니다. 99%라고 하죠. 왜냐하면 진짜 전부 100% 가까이 동감하는데 마지막 단락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대대적 수사가 부담스럽고 감당하기 어렵다고 본 거죠. 왜냐하면 이게 부정선거 수사를 하면은 부정선거를 밝혀내면은 국회의원들 금배지를 다 띄어내고 선거를 다시 해야 되는데 그리고 선관위를 손봐야 되는데 이게 가능할까? 그러면 대혼란이 일어날 것 같아서 윤석열 정부가 그 정도 깡으로 이거를 들여다보고 수사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게 버겁다면 선거 제도라도 최소한의 할 일이라도 해라. 제도라도 뜯어 고쳐라. 다시 말해서 전자개표기 시스템, 그 다음에 사전선거 4일, 5일 하는 시스템, 투표소에서 바로 개표해서 그걸 수개표로 처리하는 거 이런 거 제도라도 바꿔야 된다. QR코드 같은 것도 그렇고요. 이렇게 주문을 하시는데 최선이 없다면 차선으로 요거는 칼윤 선생은 말씀하신 건데 저는요 오히려 쉬운 방법은 부정선거를 제도 고치기 전에 부정선거 수사를 하면요 제도 고칠 수밖에 없는 게 국민들한테 컨센서스가 되고 국회의원도 할 말이 없어져요. 그럼 제도를 고칠 수밖에 없어져요. 선관위도 할 말이 없어져요. 수사 안 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면요 민주당이 이거 응하겠습니까? 선관위가 응하겠습니까? 지랄들하고 왜냐하면 자기들은 지금 제도가 좋은데 그래야 부정선거 할 수도 있고 응하겠어요? 오히려 이게 어렵다고 봅니다. 제도 개선이. 그러니까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는 방법은 잘못한 걸 잡아내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수사를 해서 이렇기 때문에 제도를 바꿔야 된다. 그러면요 꼼짝없이 제도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그냥 제도 개선하자 이러면은요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왜 제도 개선하냐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뭐가 문제냐 이렇게 나와요. 부정선거 수사를 해서 밝혀내면 한 군데만 해도 지금 증거는 싸고 넘쳐요. 밝혀내면은 자 봐라 이게 부정선거 아니냐. 그렇다면은 이런 제도로 이런 전자개표 시스템으로 계속 해야 되느냐? 이런 사전선거 해야 되느냐? 이런 QR코드 써야 되느냐? 이렇게 나와요. 밝혀내면. 근데 밝히지도 않고 제도를 바꾸기가 오히려 저는 그게 더 버거울 것이다. 이 내용이 한 1% 칼윤 선생하고 이견이 좀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99%는 너무나 공감하고 너무 잘 정리해 주셨어요. 윤석열 대통령 지금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에 인기가 없더라도 밀고 나가는 거 그걸 천명하고 실제는 또 화물연대 파업에서 업무 개시 명령으로 그걸 입증해 보이고 이런 거가 잘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런 개혁보다 진짜 개혁은 선거제도를 바꿔야 된다. 이거가 안 되면은 다른 거 다 소용이 없다. 이 무거운 말을 윤석열 대통령은 좀 소화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소화라는 건 몸에 좋은 거라든지 맛있는 거라든지 먹고선 탈이 나면 안 되잖아요. 소화를 잘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 부정선거는 건드리면 탈 날 것 같아서 지금 안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소화할 용기가 있으면 건드려서 씹어 먹으면 됩니다. 씹어 먹어서 소화할 능력이 되면은요 소화제라도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겁이 나서 이거 먹으면 탈날까? 이거 먹으면 뭐 식중독이 걸릴까? 이거 먹으면 위에 무리가 될까? 해서 지금 안 건드리는 건데 소화제 딱 준비하고 용기를 가지고 작은 씹어서 작은 이빨로 씹어서 넣고 소화제까지 먹으면 소화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이제 그런 체력대요. 소화 우리 국민들은 시킵니다. 혼란 상황 안 일어납니다. 부정선거 밝히기만 하면요. 저런 나쁜 놈들 저거 다 집어쳐내야지. 그리고 금배지 무효하고 다시 선거해야지. 그리고 제도 바꿔야지. 일사불란하게 국민들은 응원해요. 그리고 꼼짝 못합니다. 선관위도요. 소화할 능력이 돼요. 우리는. 이번에 업무 개시 명령 보십시오. 역사상 처음 한 거 아니에요. 소화가 되잖아요. 국민들한테 벌써 그 업무 개시 명령이 환호를 받으니까 노조도 꼼짝 못하잖아요. 민주당도 꼼짝 못하고요. 소화할 능력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도 수사해서 일단은 넌지시 한번 비밀리에 수사하십시오. 그래서 딱 잡은 다음에 우리는 잡을 게 너무 많지. 참 유튜브 좀 보시는데 어느 정도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근데 소화가 안 될까봐 지금 손을 안 대시는 것 같은데 경찰이나 경찰도 소화 충분히 됩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역사에 이거 하면은 그냥 끝납니다. 끝나요. 모든 것이 외통수입니다. 이게 저 이재명파 문재인파도 쓸어내는데 이것만 한 게 없어요. 사그리다 박살 그냥 작은 씹어서 소화제 준비하고 부탁드립니다. 충